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넉 달, 그 하나의 결론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는 인용.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했던 주장은 대부분 배척됐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읽어드릴 텐데 헌재 선고를 그대로 요약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요. 소추 사유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것. 이것은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헌법 위반만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이 아니다. 따라서 재의결 사안이 아니다. 이게 헌재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각하 가능성이 사라진 겁니다.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하게 되어 있으나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과 방통위원장 2명의 탄핵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 피청구인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법률안들은 이미 제의 요구권에 의해 효력을 잃었다. 예산안은 예결특위 의결만 있었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억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러므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헌재 탄핵 심판이나 거부권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또한 부정선거의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야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간략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국무위원이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다.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부분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았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을 48시간 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하였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였다. 법조인의 위치 확인을 시도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다. 민주당의 전횡으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저해되고 있다고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치로 해결할 문제지 국회를 배제하려 하거나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 하면 안 되었다. 이상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므로 파면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입니다. 범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지난 10년 새 2명입니다. 셋밖에 안 지나갔지만 그동안 보수 진영의 모든 대통령이 다 탄핵당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번 사태 이후 벌어진 정치판은 정말로 혐오와 경멸을 멈출 수가 없는 꼴이었어요. 이익이 된다면 정치인들이 나서서 혼란을 부추기고 유혈 사태가 어쩌고 시체가 저쩌고 하는 꼴은 진영을 막론하고 정말 추한 모습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 장사를 위해서라면 나라가 망해도 되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까? 지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치꾼들이 저런 짓을 국민들에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한국 정치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해 있는 겁니까? 정치인들 뿐 아니었어요. 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이 하나의 거대한 노름판이었습니다. 진영을 막론하고 다들 그야말로 아무나 닥치는 대로 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었고 사람들은 그중 오직 믿고 싶은 것만을 골라서 믿었습니다. 반대 증거가 나와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지식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믿음과 신앙의 영역이 되어버렸으니까. 계엄군이 10,000명을 죽이려고 했다. 계엄용으로 시체 가방을 3,000개 샀다. 증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떠들어댑니다. 길거리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론이 떠들고 정치인이 떠들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반대쪽은 좀 나았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군을 끌고 와서 총선을 무효화하고 민주당을 해체시키고 이재명을 관타나모로 끌고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걸 지적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두 눈으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없이 많이 직접 보고 하는 말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할 자유가 있죠. 개인이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만 그런 개인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개인은 아닐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계엄에 비판적이고 탄핵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물론 그게 싫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죠. 그런데 웃긴 것은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도 어차피 욕을 먹었을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뒤로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묻더라고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냐고. 왜 아닌 척하냐고. 아니요.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엄은 잘못된 일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이 대통령 자리만 잃었습니다. 헌재가 무너졌다, 대법원이 썩어서 그렇다, 그 썩고 무너진 걸 뻔히 알면서 거기에 판단을 맡길 상황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상황에 제가 얼마나 분노해 있었는지는 수많은 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거부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자칫하면 이재명 하나가 사법, 입법, 행정을 전부 다 틀어질 위기가 됐습니다. 무엇을 노린 계엄이었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계몽이요. 아무도 계몽되지 않았어요. 관심 없던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던, 제가 지난 3년 동안을 쉬지 않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일부가 새삼 분노하게 됐을 뿐이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 지난 넉 달간 70에서 60%를 넘나들었습니다.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탄핵 선고 후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트렌드, 마침내, 후련해, 경산 안내, 징역 999년 이런 게 1, 2, 3, 4위입니다. 지인이 오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탄핵 선고를 봤는데 파면되는 순간 식당에서 밥 먹고 있던 사람 전체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우리는 계속 외면해 왔어요. 왜? 보기 싫으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유튜브에서 뭐라고 떠듭니까? 이거 다 조작이라고, 여론조사도 넘어갔고 카톡도 좌파라서 그렇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다가 선거에서 지면 진리가 절대 없다고, 이것은 중국이 개입한 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이 나오는데 문제 인식을 거부하고 있으니 해결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실망하거나 분노할 때가 아니라 다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탄핵이 갑자기 일어난 일 같으십니까? 천만에요. 탄핵을 시키는 시스템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 결과값을 얻은 것뿐이라고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다면 그 전 2년 반 동안 존재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한 번에? 천만에요. 한국의 보수 진영은 자꾸 상황을 한 방에 뒤집으려고 합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악을 일거에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신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이제 곧 대선 경쟁이 시작되면 다들 자기가 지지하는 경선 후보를 대한민국을 일거에 바로잡아 줄 사람, 좌파를 다 때려잡아 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번 탄핵 심판을 두고도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을 해체하고 이재명 감옥 보내고 간첩 다 때려잡고 민노총을 해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였습니다. 우리 법연구회가 헌재 3분의 1을 장악한 꼴이 문제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 법연구회는 그 때를 위해서 20년을 엎드려서 기다렸습니다. 국회와 법원의 그 고매하신 보수 영감님들은 20년은커녕 2년이라도 뭔가를 위해서 숨 죽이고 엎드려서 노력하고 준비한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누군가가 뭘 잘하면 도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빨아먹을 생각부터 하는 게 한국의 보수 정치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진영을 갖추고 진지를 만들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던가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10년을 칼을 갈고 닦은 적이 있던가요?
거기에 돈을 내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노동력을 투입한 적이 있던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그걸 한 거예요. 얼마나? 자그마치 40년 동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다시는. 보수 대통령은 다 탄핵된다. 이런 전통을 끊어버려야죠. 그러나 그것은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20년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지금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구원이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됩니다. 대통령 하나, 국회의원 하나가 바꿔버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미래를 이야기합시다. 상대가 얼마나 나쁜지를 말하기보다 상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 말합시다. 상대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말하기보다 상대의 악행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말합시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를 가지고 산으로 가고 있는 프로도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연합군이 사우론과 괴물들이 있는 블랙게이트로 진군합니다. 그런데 상대의 병력이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너무 많아요. 그때 왕 아라곤이 군대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당신들 눈 안에 나와 똑같은 두려움이 보인다. 언젠가 인간의 용기가 무너지고 우리들의 결속이 깨지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게 오늘은 아니다. 인간의 시대가 끝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게 오늘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싸운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또 분노하셨을 겁니다. 착잡한 심정이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잘 있던 미국 생활을 접고 왜 돌아왔느냐 사람들이 저한테 물으면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길래 얼른 그 배에 다시 올라탔다고요. 자유가 없어지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망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싸웁니다.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전쟁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 합시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